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그 앞 시간에 했던 환자를 가져오려고 해요. 나도 임상 케이스가 이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접목시켜서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케이스가 없는 환자입니다. 동영상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38세 남자입니다. 38세 남자고, 전형적으로 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중간에 동글동글한 형태예요. 뭐 좀, 여기에 약간 중간 정도? 중간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글동글하고 좀 성격도 좀 부드러워요. 말을 해보면 부드럽게 말을 하고, 눈매도 좀 부드럽고, 목소리도 좀 부드러워요. 목소리가 좀 약간 울리는 듯한 촉촉한 그런 목소리입니다. 또 목소리도 보면 좀 느긋하고, 체격도 좀 있습니다. 체격도. 지금은 살이 조금 빠져가지고 한 70kg지만 체격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제가 동영상을 못 찍었냐면, 이 교통사고가 6년 전에 났어요. 6년 전에 나가지고 사고가 나고 경추가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제일 처음 병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다행히 완벽하게 손상이 되진 않았나 봐요. 재활 그 치료를 통해 가지고 걷기는 조금 이제 부축하고 걷기 정도 조금 합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이제 휠체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의원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2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올라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 어머님이 처음에 혼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휠체어 이제 된 거고.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내용은 환자 보호자분이 하신 내용이에요. 실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휠체어 타고 이제 이 주소증이 뭐냐면 오줌을 너무 싼다는 거예요. 오줌을 너무 싼다. 참을 수가 없고 오줌을 싼다. 38세인데도 웃으면 오줌이 자꾸 마렵고, 말이 오면 참을 수가 없고, 밤에도 자다가도 이제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돌 이전으로 돌아간 거죠. 방광이 돌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게 대변을 7, 8일에 한 번씩 본다. 7일에서 열흘까지 보고, 스스로 보긴 한답니다. 스스로 보고. 변의가 전혀 없대요. 제일 처음엔 제가 이걸 듣고는, 이게 이게 손상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장에 그게 다 마비가 된 거 아닌가. 그냥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래 생각해가지고, 근데 처음엔 딱딱하고 나중에는 정상변이 나온다. 그 다음에 소화 양호하고 수면 양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 보호자분 말만 듣고 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쭉 해봤어요. 추측을 쭉 해보니까, 물론 이제 그 손상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중초에 습기가 있어서 대변이 잘 안 습열 때문에 대변이 좀 안 나가는 거 아닌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허열이 자꾸 생기고 대장에 자꾸 대변이 정체되면서 허열이 자꾸 생겨가지고 이 허열이 방광을 자꾸 자극 주는 거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유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중초의 습기를 소통시키면서 대변을 나갈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이제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대변과 소변을 동시에 좀 치료를 해보자. 그렇게 하면은 뭔가 해결되지 않겠나. 여기 앞에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사람이 소변, 지금 제가 환자 보호자분은 소변 먼저 얘기했는데, 대변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 대변을 봤으니, 일주일에서 열흘 가까이 한 번 본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신호 자체가 없어요. 신호 자체가 없는 게 뭐 움직임의 문제가 아니겠나 라고 이제 제가 본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딱딱하고 뒤에 이제 정상변이라고 보니까 이거는 오래 머무르면서 생긴 거다. 즉 이거는 기운의 소통의 문제다라고 본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요렇게 안에 요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열이 찰 거고,
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소변 쪽에 자극을 준다. 또 요때 이제 제가 또 올렸던 게 이제 마자인환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대변이 이제 안 나가면서 소변이 자꾸 삭한 그런 게 요 경우와 맞지 않겠나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처방을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만삼귤피 복령하고 요때 이제 제가 산초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산초가 여러분들 산초 제피 가루 뭐 이런 건데 이 산초가 이제 향이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향이 확 퍼지는 향은 아니에요. 이 마치 생선 비린내 없앤다는 게 안에서 이 향이 막 퍼지는 거지 박하처럼 화는 그런 향이 아닙니다. 입에 들어가야 이게 막 자극을 주는 거지 이게 향이 확 나는 게 아니에요. 씹어야 자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에서 이게 들어가면 이게 그래서 대장 쪽에 이 작용하거든요. 기운을 소통시키는데 습기도 있고 하니까 요런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산초, 그 다음에 후박, 지실 거기에다가 좀 뭐 작약 요런 게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기운 소통은 대황으로 해보자. 요렇게 이제 제가 일단은 환자 안 보고 처방을 했습니다. 근데 환자 안 보고 처방을 했는데 안 낫더라고요. 환자 보호자분이 오셔가지고 응?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궁금했지. 산초도 쓰고 지실 후박도 쓰고 대황도 쓰고 했는데 뭔가 반응이 와야 되는데 뭐지 해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줌마 집이 어딥니까 해가지고 다행히 우리 한의원 바로 앞에 건물이 이제 거기 보면 주상복합이에요. 거기 6층에 살아요. 내가 갈게요. 근데 이제 내가 보통 이래 얘기하면은 그래도 환자 보호자분들이 중간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1층에 내려오면 거기서 내가 보겠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달라. 자기가 이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조금 그때 한가하니까 그때 전화 주면 내가 나가서 진료하고 오겠다 해서 이제 직접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네, 큰 변화 없고. 자, 이제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보니까 뭐 어떠냐면 목소리가 울립니다. 뭉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울립니다. 아하, 이게 뭐, 보호자분은 이거는 자기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니까 뭐 이런 게 문제겠나 싶지만 저는 이게 아하 싶더라고. 그 다음에 눈빛을 봐도 눈이 멍해요. 멍해.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분은 순하다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멍청한 거야. 여기서 멍청은 두뇌의 멍청이 아니고 습기로 인해 가지고 기운에 빠릿빠릿함이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뒷목에 이게 이 여드름 같은 게 벌겋게 올라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얼굴에도 좀 벌겋고 머리 속에도 좀 벌겋고 아하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하나씩 캐물었어요. 소화는 좀 어떻냐?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든대요. 내가 가만히 유추를 해보니까 38세 아들이 6년 전, 즉 30대 초반에 사고가 나가지고 이 재활 치료를 한다고 용수고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내라. 먹고 힘내라. 먹고 힘내고 재활 치료 열심히 하자. 계속 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자는 잘 걷지도 않고 하는데 이러니까 그리고 과거 덩치가 있으니까 과거에는 잘 먹었겠죠. 그럼 계속 휠체어 생활하고 하니까 제가 생각에 식체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든 이제 부모님 생각에 38세, 30대 초반에 젊은 덩치 좋은 남자가 얼마나 먹겠노 생각을 하니까 막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그냥 먹습니다. 먹고 나면 더부룩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싶어요. 그 다음에 잠을 너무 많이 자요. 여기 이제 시간 안 적혀 놨는데 10시간 넘게 잡니다. 10시간 넘게. 이게 환자분 보호자랑 그러니까 환자를 꼭 봐야 돼요. 대변은
신호가 전혀 없고 그냥 나오는데,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 했던 거는 환자 보호자분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외형은 목소리가 좀 울리고 눈이 좀 멍하면서 팔다리는 이제 사고로 인해서 좀 굳어 있어요. 아예 못 움직이는 건 아닌데 움직이는데 좀 중풍 환자 비슷하게 좀 굳어 있습니다. 뒷목이 지저분하게 벌겋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소화는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이제 제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정리했네요. 가해증도 조금 있고, 물을 근데 많이 마시지는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또 소변 때문에 많이 마시진 않고,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성향 자체가 막 엄청 양적인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제가 한 5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연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제 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질문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뭐 보는 것뿐만 아니고 하다가 짜면서 질문을 주세요. 질문을 주면 질문 대답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살짝 보기만 할게요. 네. 근데 이거는 아까 질문했을 때 까먹었는데 그 아까 바나라 백출 얘기하시면서 그 둘 다 건조하다 얘기했는데 백출은 아예 기를 이제 소통하는 느낌이 없고 바나는 확실히 통하는 게 느낌인데 왜 바나는 향도 없고 바나도 역시 그런 게 없는데 어떤 의미로 통하는 느낌이 이게 이거는 있는 건가요? 둘 다 건조하다. 나도 그건 정확하게 이게 맛 자체가 이 바나는 자극이 있어요. 자극이 목을 탁탁탁 자극 주는 그 소통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백출은 그냥 바짝 말립니다. 향도 없고 근데 바나는 그 자극적인 맛이 있습니다. 마치 백계자처럼 뚫어주는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확실히 방향성은 하기의 그 아래쪽에 방향이 확실히 있고 바나는. 이거 맛있다 이거. 좀 고급이라. 그렇네. 쌍문님 드리려고. 아니. 다들 안 드시더라. 내가 이러려고 가져온 건 아닌데. 이래서 먹기 너무 아까운 거라서. 그러면 싼 차 가져오겠습니다, 다음에. 녹차 있죠. 한의원에 있는 거. 둥글레 차? 이게 음료수가 더 비쌉니다. 그런가? 네. 근데 집에 이런 게 많지는 않고. 부럽습니다. 많다고 하죠. 아니. 딴 거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 있다. 이거 한 번 먹는 게 아니네, 이게. 자. 그 뒤에 불 좀 켜보시겠어요? 네.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일단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처방 약제를 몰라도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지금 어떤 방향성으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지 병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정확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해보면 제가 자꾸 방향성 하는데 이게 이제 움직임이 병증의 움직임이 어디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잘 보면 돼요. 그러면 약제를 선별하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걸 좀 감별하면 좋습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동생부터.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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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아니까. 너무 자연스러운데. 자리 밑에 대면. 어느 부위에, 지금 어느에서 병이 어디에서 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병이? 부위는 그쪽인데, 아래로 쳐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열로 자극받은 게 아니라 불고 그러니까 잡아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좀 늘어진 것 같다. 저희 말하면 좀 잡아주지 못한다. 그 허연이나 잠들고 학교가 방광에 그래서 얘가 잡아줘야지 소변이 가는 게 있는데 그렇지. 열로 자극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건가 생각. 대단히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해봐야 됩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네, 편안하게. 네, 편하게 하십시오. 자, 이제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대충 부위가, 잠깐만요. 오케이. 중에서 아까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오호. 그래서 이분은 주로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오케이. 좀 좋습니다. 조려져서 맞아.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이게?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왜? 맞다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아까도 이게 그래서 아까 저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걸 갖고 오신 게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디테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살지. 네. 이제 요거를 이제 요렇게 접목하는 것만 이제 계속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본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본초 공부를. 이게 꼭 쟤랑 작당한다고 그게 아니고 그냥 기존의 처방을 할 때에도 본초를 알고 모르고가 이 처방을 이해하는데 엄청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보면 여기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요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좀 요렇게 할 수 있는 요런 게 좀 필요하겠죠.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거는. 이게 환기라는 거는 피부를 좋아주는 약이거든요. 좋아가지고 들어올리는 약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쓸 때 땀이 자꾸 나고 뭐 이렇게 풀어질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야, 역시 병원 분은 다르다. 이게 역시 차팅하듯이 하네. 근데 약재는 이거를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처음 하다 보니 그건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는 하다 보면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떤 의도로 하는 건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해봅시다. 오케이. 간만에 하니 너무 아무것도 오늘 뭐 많이 쓰셨네, 우리 신원장님. 자, 한번 봅시다. 이제 하나씩.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증상들을 하나씩. 요 앞에만 제가 끌게요. 앞에. 됐어. 자, 이제 목에 이제 목 뒤나 머리 쪽에 뾰루지가 난다고 했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든
겉에서 어떤 자극에 의해서 날 수도 있지만 습열이 위로 뜨는 거예요. 표, 머리 쪽으로 위로 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뭔가 밑에서 위로 뜬다. 찌꺼기든 뭐든 습열이 뜬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벌겋다고 했잖아요. 이 열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열. 붉다. 이거는 열로 봅니다. 앞에는 습열이 위로 뜬다. 그 다음에 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냥 먹는다. 먹고 나면 더부룩하다. 갈증이 난다. 이거는 확실히 이거는 위장과 관련된 증상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런 것들은 전부 부위 자체는 위장 부위인데 여기에서 뭔가 정체가 된 듯한 이게 활동이 안 되고 이런 게 습기의 문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습기로 인해서 열이 조금 생기는 거 아닌가. 갈증 나고. 그래서 위장 활동이 뭔가 잘 안 돼. 움직임이 좀 느려져 있다. 정체가 돼 있다. 정체라는 거는 결국 습기다. 습기라는 게 둔해져 있고 움직임이 없고 정체되어 있는 거니까 습기가 있다. 습기가 갇혀 있다 보니까 열도 난다. 그 열로 인해서 갈증도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위에 습과 열로 인해서 갈증이 있고 그거 지금 상태이다 라고 이제 유추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 신호가 전혀 없다. 요 포인트를 보니까 대변 신호가 없는, 원래 대변은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대변이라는 게 내려가야 되는데 움직임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대변이라는 게 이제 비위에서 소대장으로 이렇게 쭉 움직여야 되는데 이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는 기허도 있지만 기허보다는 습기다. 둔하다. 안 움직인다. 정체돼 있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비위, 소대장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급박료. 참기 힘들다. 이제 방광이라는 게 여러분 겨울의 장기입니다. 신방광은 겨울의 장기인데 어떻게든 소변을 최대한으로 많이 담아야 돼요. 가득 담고 그 담는 동안도 이제 조금 오랫동안 쭉 견딜 수 있는 그만큼 이제 방광이란 신방광은 뿌리로서 흔들림 없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하면 흔들리는 거야. 조금만 하면 자극이 되는 거야. 소위 말하는 방광이 이게 자꾸 급박하다는 게 안정이 안 되고 흥분이 되고 참기 힘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장을 잘 못하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게 이제 대표적인 4개의 증상입니다. 4개. 그리고 저 이거 다 PPT 다 드릴 거니까 너무 적을 필요 없습니다. 다 드립니다. 요거까지 이제 프린트를 해 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일일이 지우고 흰색에서 까만색 하고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그까지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병의 방향을 제가 요걸 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병의 방향을 습열이 비위에 갇혀서 육부까지 활동이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열이 상부로 올라오고 지금 여기에 갇혀가지고 이 열이 상부로 올라오잖아요. 이제 제가 주장하는 인체의 이 병리관은 생리관은 심장에 열을 내는 곳은 심장인데 심장이 양기로서 열을 내는데 이 기존의 이제 한의학에서는 신간동기 명문화가 이제 밑에 있다라고 봤어요. 심장의 열과 명문화가 둘 다 화가 있어가지고 우리 인체에 불을 조장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생리관은 열을 내는 거는 여름의 장기 이 심장밖에 없다. 그러면 이 심장의 양기가 다 전달돼야 된다. 전달이 잘 되는 건데 전달의 과정에서 비위의 습열로 인해 가지고 이 상부에 있는 심장의 기운이 신방광으로 못 내려오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비위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못 내려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못 내려오는. 그러면 이 왜 방광은 예민해지는가? 양기를 못 받으니까 아이고 이거 뭐 좀 이게 따뜻해 가지고 든든하게 양기가 충만되면 방광이 예민해지지 않는데
양기를 못 받다 보니까 이거는 예민해진 거 아닌가 그래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장의 양기가 이렇게 못 내려가는, 막혀가지고 못 내려서 지금 그나마 젊고 하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병의 방향은 제가 유추한 거는 이제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의 그 증상을 가지고 인체의 지금 그 병리 흐름을 지금 머리 유추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병의 위치를 저는 뭐로 잡아봤냐면 일단 비위다. 이거는 비위의 문제다. 근데 이제 좀 이제 거기에 덧붙인다면 비위로 인해 가지고 심장은 자꾸 흥분하고 열이 자꾸 흥분하고 그에 반해서 심방광은 열을 못 받아서 점점점 허덕거리는 그런 양기를 못 받아서 허덕거리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갈로로 했는데 그 원인 자체는 순수하게 이거는 비위의 습열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허는 뭐가 허겠나? 심방광이 허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여기에서 사기는 뭐 어떤 사기가 있을까? 비위습열이 사기다. 식적, 비위습열. 그게 이제 사기가 아니겠나라고 제가 유추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병리를 제가 이제 종합을 해보면 비위에 습열이 갇혀가지고 기운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로 인해서 심장의 양기가 방광으로 내려오지 못해서 방광이 예민해진 거 아닌가. 그러면 비위습열을 제거하면서 약제의 방향성은 어디로? 밑으로 내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요건 자꾸 위로 뜨고 여기 갇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습기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밑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입니다. 방광만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씩 내가 물어서 하려는데 뭐 나와버렸네. 비위의 습열을 제거하는 약제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심장의 열도 있죠. 비위의 습기도 있죠. 열도 있죠. 황련이 여기 딱 떠올랐습니다. 좋죠? 황련이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먹여서 하니까 식적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실 자체가 뻥뻥 뚫어주는 그런 약은 아닙니다. 맛 자체가 막 되게 자극적인 약도 아니고, 하지만 소화력이라든지 이런 오래된 이런 것도 없애버리는 상당히 힘이 있는 약입니다. 지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했고, 그 다음에 병의 방향성 자체가 밑으로 쭉 내리는 방향성이고, 이 습열이라는 거를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똥들도 내려야 되고, 그러면 대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이제 지각, 승마라든지 이런 거는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기운을 소통시키는 약입니다. 기운. 그런데 그게 다 대왕 하나로 사실은 후박과 대왕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또 이제 지각이라는 거는 상, 중, 하, 이 기운을 기체 자체를 풉니다. 근데 이게 센 약은 아닙니다. 지각은. 제가 먹어봐도 첩당 2돈 들어가도 뭐 저 같은 사람도 먹고도 뭐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각은 가볍게 기체를 푸는 약이에요. 기체를. 그 다음에 승마라는 거는 여러분 승마를 조금 조금 이제 외워 놓으시면 좋은데, 병의 부위는 비위, 뭐 양명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태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위인데 비위의 습열입니다. 이게 승마 자체는 건조하면서 씁니다. 건조한 거는 습기를 보는 약이고, 쓰다라는 말은 열을 보는 약입니다. 열을 보는데 이 승마는 어디에 작용하느냐? 가벼워가지고 상부에, 그래서 코, 눈, 두피 이런 데 습열을, 비위가 문제가 되어서 상부 쪽에 습열이 나는 것을 봅니다. 뭐 물론 대변 그 변비약에도 한 번씩 승마 들어갑니다만,
주로 이제 작용하는 게 상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인기탕에 승마가 들어가는 게 이 약 자체가 가볍고 상부로 올려보내는 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금 문제가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가 순환이 안 돼요. 여기 아래쪽에 소위 말하면 똥이 꽉 차가지고 순환이 안 돼요. 후박은 반드시, 잠깐만. 보입서 부족 안 돼. 후박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뭐 반화도 쓸 수 있습니다. 반화도 쓸 수 있고, 제가 이제 여기 지각은 2번 썼네. 초과 이거 괜찮겠더라고요. 습기로 인한 거니까 4인도 생각해 봤는데 4인은 비위에 그 4인도 건조하고 향기가 있어서 기운도 소통시키고 합니다만 초과가 훨씬 더 강력하면서도 습열에는 좀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초과 지각은 2번 썼네요. 그 다음에 하초로 기운 소통하는 거는 대왕만 한 게 없고 뭐 지각, 구박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심장이 이 열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황련, 그 다음에 맹문동 같은 것도 조금 들어가면 좋겠더라고요. 약간 입이 조금 마르다는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 방광 쪽으로 이 소변을 좀 빼줄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택사는 어떤 약이냐면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황 자체는 대장 자체를 어떻게든 비우는 약이에요. 대장에 있는 거를 비우는 약입니다. 그 성질이 좀 고미가 있어가지고 수배를 보는 약이지만 택사도 좀 씁니다. 방광에 물이 어떻게든 좀 남아있으면은 이거를 제거하는 약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대장과 방광과 이제 비교를 하면 대황과 비슷한 약이에요. 일단은 비워내는 약이에요. 방광에 남아있으니까 육미에 택사가 들어갑니다. 택사, 복령, 택사, 절영, 숙지왕, 산약, 산수유, 복령, 목단피, 택사, 절영은 안 들어가네요. 그 육미에 그 택사가 왜 들어갈까요? 자, 이 육미를 쓰는 이유가 신이 허해가지고, 신방광이 허해가지고 수렴이 안 돼서 소변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산수유 같은 거는 쓸 수 있겠죠. 왜? 산수유 자체가 신방광에 수렴시키는 약입니다. 수렴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택사를 씁니까? 이게 이렇게 막 방해하는 게 열 때문이고. 열 때문이고. 열을 확실히 소변을 좀 맞습니다. 뭐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똑같은 얘기를 표현을 좀 다르게 해보세요. 의미가 딱 맞아요. 하지만 다른 언어로 한번 써볼까요? 찌꺼기를 내려보는. 그럼 맞습니다. 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요. 다 맞아요. 영어로 Can you speak English? 심계내과.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소변을 내보낸다는 게, 우리가 소변을 누른다는 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늘 배운 거는 기화를 해가지고 소변을 내보낸다잖아요. 뭐 좋은 얘기입니다. 그죠? 좋은 얘기인데, 좀 방광 자체적으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소변을 내보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채워가지고. 그거는 이제 소변이 있어야 되니까. 소변을 채워가지고. 짜야죠. 쭉 짜야 됩니다. 쭉 짜내야 됩니다. 못 짜면 어떻게 됩니까? 방광이 나면 소변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방광 자체에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다 못 짜내요. 그러니까 자꾸 소변을 자주 보는 이유가 남아 있으니까 자주 보는 거예요. 그 혹시 이제 대변 자주 보고 하니까 대부분 잘 보겠지만 간혹 덜 나갔나? 한 번 더 할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안 남아 있어서 그래요. 대장에. 그러니까 더 가는 거예요. 소변을 자꾸 보는 이유도 거의 다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안 나오니까 남아 있으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숙지왕, 산수유. 근데 제가 생각에 이게 물론 이제 산약이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이재마 선생님 보면 그 소양인 약에 산약을 안 넣었어요. 그게 그분 책에 보면 육미가 소양인의 대표방에 육미만 쓰면 다 낫는다. 뭐 소위 말하면 동인수세본에 그래 적어놨어.
그래 다 해놨는데 왜 산약 빼냐고. 산약이 이게 생각외로 산약은 설사를 치료하는 약이에요. 설사를 치료하는 약. 산약 자체가 윤기가 많습니다. 이게 횟집에 가서 회가 나오기 전에 보면 미끌미끌한 이게 있지만은, 그래서 그게 장벽에 고르게 발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얘의 기본적인 특성은 설사에 치료하는 약이에요. 설사에 치료한단 말은 진액을 좀 빼냅니다. 몸에 있는 이 진액을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지금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윤기를 보충해야 돼요. 계속 지금 소모를 하다 보니까, 정결 소모가 많다 보니까 자꾸 몸에서 진액이 빠지는데, 물론 산약이 뭐 보충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셋 중에 숙지왕처럼 유능한 약이 어디 있습니까? 열도 좀 식혀주고, 그 다음에 산수유처럼 이렇게 수렴시키면서 뿌리가 약한 사람을 탁 잡아주는 약이 어디 있어요? 산약은 쓰기가 애매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설사약이고, 이게 조금 자기가 생각이 미흡한 거예요. 그게 뭐 쓰면 안 좋은 그런 약은 아니에요. 안 좋은 약은 아닌데, 자기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래도 산약은 조금 덜 맞다 싶으니까 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수렴을 딱 시키고, 이게 짜는 힘을 조금 이렇게 하는데, 얘가 힘이 생겨가지고 안에 있던 소변을 쫙 다 뽑아내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비워주면서 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텍사 같은 걸 좀 써가지고 쭉쭉 빼내면서 이렇게 짜주는 힘을 길러주면서 쭉쭉 빼내고 하면 좋습니다. 그럼 목단피는 왜 들어갑니까? 자, 하면 우리가 다 내가 얘기했죠. 숙지왕, 산약, 산수유로 좀 수렴을 시키고, 안에 있는 찌꺼기 좀 빼주고,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혈열을 보는 목단피가 들어갑니다, 거기. 좀 짜주면서 애쓰느라고 영써서 열이 떠서 그런가. 혹시 그게, 이 생각을, 그냥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이 생각을 그냥, 아니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생각을, 방금 그 생각을, 요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이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선생님이랑 설명을 했는데 의식이 흐르는데 선생님한테 설명. 내가 이 얘기가 왜냐면, 이런 얘기들이 그냥 그런데요라고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변화가 있으신갑다 싶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론을 가지고 방광이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니까 이렇게 항상 설명을 하시다가 그냥 불현듯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예요. 깜짝 놀라서. 네. 이게, 자, 목단피를 일단 우리가 봅시다. 목단피는 찬약입니다. 찬약. 그 다음 여러분 목단피를 보면 가장 특징은 향기입니다.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의원의 약 다리는 거에 거의 대부분은 청군과 목단피의 향입니다. 그만큼 향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 향이 강하고, 근데 얘가 차요, 성질이. 그럼 이 향이 어디로 가는 약이냐면, 차갑다 보니까 혈 쪽에 가서 풀어줍니다. 혈 쪽에. 그러니까 기운을, 이제 향부자처럼 기운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얘가 찹고 무겁고 하다 보니까 기운보다는 혈에 관련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혈우를 풀어주는 거예요. 향부자도 뭐 혈우를 안 푸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이제 목단피는 혈우를 풀어주는 거예요. 혈열도 있고, 혈울도 있어요. 자, 방광이 계속 지금 이제 우리도 이제 사람이 사다 보니까 소변을 보려고 하면 내가 이제 잘 안 빠지다 보면 용을 쓰게 돼 있어요. 내가 힘을 주려고 하든 안 주고 하든. 그럼 그쪽에 힘이 자꾸 저해집니다. 그럼 거기 혈울이 생깁니다. 약해진 부위에. 그러니까 방광이라고 해서 목단피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그 상황은 신이 자꾸 허해지다 보니까 이 우리 몸이 자꾸 그쪽으로 용을 자꾸 씁니다. 그러면 그쪽에 혈우리 당연히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데 목단피 들어가면 좋습니다. 혈우리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꼭 목단피가 꼭 있어야 되는가? 아니요. 목단피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상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목단피가 무슨 약이야? 물어보면 소화제라고 표현 많이 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소양인의 소화제는 목단피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에너지가 많아요. 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같이 호리호리하게 그런 지금 말할 때니 너희 좀 찍어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술을 먹어도 야 3차 가야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위가 어떻겠습니까? 시달립니다. 이럴 때 이 좀 식혀주면서 향기로 사인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극 주면 더 건조해지고 그 딴에 화닥거리는 사람 식혀주면서 향기를 싹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예전에 소화제에 연교 들어가거나 이런 황련을 조금 넣는 거나 이런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화제 할 때 저는 한의원의 그 소화제에 황련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이 식체가 되면 이 자꾸 용을 씁니다. 용을 쓰다 보면 그 혈울이 조금 됩니다. 환자는 뭐 열 얘기를 안 하고 얼굴로도 뭐 열 표현 전혀 안 돼요. 하지만 그 약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소화제 사인이나 향부자나 이런 걸 해가지고 목단피나 아니면 황련 같은 거 조금 들어가면 좋습니다. 또 그리고 시간 시간 다 됐다. 쌤 가야 되는데. 아무튼 가면 처방 괜히 시간 그래. 그래서 이제 처방을 어떻게 했냐면 바나, 황련, 지락, 지실, 대황 요렇게 했습니다. 택사 같은 거 넣고 요렇게 하니까 이제 대변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나오고 이게 하나 더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게 역시 환자들이 한국 사람들은 말을 다 안 해. 비염이 이거 옛날부터 이랬대요. 비염이 심하다. 콧물이 많이 난다. 이거 전부 습기거든. 여기 습기라는 표현이에요. 가슴 답답할 때도 있고 수면 10시간, 10시간 잔다. 이번에 얘기했어요. 이거 습기를 더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초과 이런 거 쓰고 후박 올리고 지실 올리고 황련 뭐 이런 거 이렇게 대황, 황련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변을 이틀 뭐 이렇게 봅니다. 소변은 이제 완전 잡혔습니다. 여기 소변약 없습니다. 텍사 뭐 이거 하나 있는데 그 환자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은 애가 이제 밤에 소변 안 싸니까 엄마가 아직도 옆에서 결혼을 안 해놓으니까 옆에서 붙어가지고 같이 자거든요. 소변이 있다고. 내가 이 시간 10분. 네, 일단 이거 마치겠습니다. 너 어서 가야지, 어서 가야지.